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술 지도사 대비 생산 교육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술 지도사 대비 생산 계획의 제15장 최근 기출문제 해설 자료 관련해서 제37강입니다. 생산 계획 최근 기출문제 해설 자료 그 원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거는 먼저 생산계획 2022년도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먼저 1번 문제로서 배치 생산 시스템의 일정 계획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인 소진기간법, 이건 런아웃 타임이라고 합니다. RT라고 또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다음 물어본다고 하시오. 첫째, 배치 개념과 배치 생산과 대량 생산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 배치 생산과 개별 생산, 그 다음 배치 생산과 대량 생산, 이것이 유사해지기 위한 조건을 배치량과 생산 빈도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소진기간법 개념과 소진기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진기간을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네 번째, 다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소진기간 재계산표를 완성을 하기 위한 1에서 15까지의 빈칸을 채우시오 하는 겁니다. 소진기간 계산과 생산기간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제품 ABC가 있고 수요자료로서 이제 재고와 또 주당 수요와 소진기간으로 해서 수요자료가 되고, 공급자료는 또 경제적 로트 크기, 주당 생산량, 생산기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재계산표 1에서 15까지 한 빈칸을 채우라 이겁니다. 소진기간 재계산표가 이 부분입니다. 이 1에서 15까지 빈칸을 채우라 이겁니다. 재고와 소진기간 계산해서 채우라 이겁니다. 이 문제 1번 문제인 경우에는 생산 계획편 3장에서 공정 설계 체계 중에서 공정 특성을 고려한 설계 부분 해설을 참고하면 되는데, 또 추가로 또 더 잘하기 위해서 2장의 제품 구조와 공정 구조 적용 및 경쟁력 전략 중에서 제품 구조와 생산 공정 구조에 따른 경쟁 전략, 이 부분을 또 참고하면 됩니다. 이 배치 생산, 이것은 묶음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트 생산, 묶음 생산이라고도 하고, 이 대량 생산은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연속 생산, 계획 생산, 장치 산업 등과 관련이 있고 친화성이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개별 생산은 생산 빈도수가 1회고 대량 생산은 생산 빈도수가 반복 다회가 특징입니다. 개별 생산이 배치 생산에 유사화되기 위한 조건은 개별 생산의 배치량을 정대하고 또 그 생산 빈도수를 정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배치 생산에 유사해지기 위한 조건은 대량 생산의 배치량을 정대시키고 또 빈도수는 감소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해서는 생산계획편 6장에서 재고소진법, 재고소진 기준법에 의한 일정계획 통제,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재고소진 기간 관련해서 이 빈칸 채워라 하는 이 부분인데,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재고소진 기간이라는 용어 정의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공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재고 소진 기간이라는 것은 기초 재고에서
기간 생산량을 더한 값에다가 기간 수요량을 빼고 이 구해진 값에서 기간 수요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이제 1.5주 말, 2주 말, 3주 말에 해당되는 각각의 재고와 소진 기간을 적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번부터 해야 되는데 1번을 하기 위해서는 그 A 품목이니까 1.5주 말이니까 A 품목에 대해 가지고 이 수요자료로서는 재고가 원래 1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생산량이니까 생산 공급자로 이걸 봐야 됩니다. 주당 생산량이 이제 이거 700인데 1.5주 말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간 생산량이 이 주당 생산량이 700이기 때문에 1.5주는 700에다 1.5로 꼽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생산량이 되고 거기다가 또 이거 기간 수요량을 빼야 됩니다. 기간 수요는 이제 또 수요자로 이걸 봐야 됩니다. 주당 수요가 100이기 때문에 주당에는 100인데 1.5주는 또 1.5주만 꼽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기간 수요량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재고가 이렇게 계산하면 1900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소진기간 요 부분을 또 보도록 하면 4번 요게 되는데, 소진기간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기간 수요량 여기까지 고려한 겁니다. 요 부분 재고는 앞에 요게 요 부분이 재고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 재고를 이걸로 나누는 거는 또 여기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소진 기간 내가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4번이 요건데, 방금 본 이 천에다가 이거 이제 기초 재고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5주당 생산량, 그 다음에 1.5주당 이거 1.5주당 해당하는 그 기간 수요량 뺀 것을 기간 수요량 이걸 나눈다 이겁니다. 그럼 나누면 12.67이 구해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구해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나머지는 이하 동문이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은 크게 정성적인 기법과 정량적인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량적인 기법은 시계열법, 인과형 예측법,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수요 예측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정성적 기법, 정량적인 기법, 시계열 분석법, 인과형 예측법 개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정성적 기법, 시계열 분석법, 인과형 예측법에서 활용되는 기법들을 각각 구분하여 두 가지만 나열하시오. 세 번째, 예측 내용의 합의 형식, 예측 진행 방식 관점에서 델파이법과 전문가 패널법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네 번째, 추적 지표, TS 공식을 쓰고 아래 표를 활용해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추적 지표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생산기법 5장 관련되고 수요 예측 기법의 선정과 그다음 예측 효과 이 부분을 참고하면 문제가 풀려지겠는데, 1번은 이 정량적 기법에는 시계열 분석 기법, 인과형 기법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요 예측 기법 분류에는 정성적 기법, 이걸 실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델파이법, 델파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델파이법,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법에는 이동평기법, 지수평활법, 복수 젠킨스법, 엑스투법, 추세 예측법이 있습니다. 인과형 기법에는 계량 경제 모형과 선도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뭐 잘하려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될 시전에다가 이지, 복, x축, 개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하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5장에서의 수요적기법 중에서 직권력에 의한 수요적기법 중에서 델파이법, 위원회 합의법 이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추적지표 T에서는 이제 이 CFE를 MAD로 나눈 겁니다. CFE는 AT, 액츄얼, 실적, 마이너스 예측, 포켓팅, T기의 실적에서 예측치를 뺀 것을 총합을 구해가지고 또 이거 MAD는 AT-FT의 절대치항 값을 다 더한 것을 N으로 나눌 수가 합니다. 이제 공식이 이 앞부분 이걸 다 구한 것을 N으로 나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T에서는 제로에 가까울수록 예측 정확도는 높습니다. 모든 이 예측 이런 거 오차들은 값이 낮을수록 정확한 겁니다. 월이 1일부터 5월까지 있고 수요가 액츄얼, 실제 수요, 예측과 포캐스팅, 오차 이거는 이제 ET로서 에러의 뜻입니다. 이거 에러는 액츄얼에서 FT를 뺀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CFE는 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그 CFE를 큐뮬러티브니까 누적으로 해서 이제 이 합을 구하면 이와 같이 되고 MAD는 ET 이 절대치 한 것을 다 더해서 N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T에서는 그 추적 지표입니다. CFE를 MAD로 나온다 이겁니다. CFE 값을 MAD로 나눠 가지고 구하면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시스템에 관해서 다음 물음이다 보시오. 첫째, 시스템의 4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두 번째, 생산 시스템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생산 계획편 1장에서 생산 시스템 구성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1항은 그 시스템 기능적 특성 이거 관련됩니다. 시스템이랑은 다양하게 정의가 다양하게 많지만은 이들은 목적성과 그 다음에 자동성과 제어성과 종합성 등 이런 것 등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성은 시스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므로 목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시스템들의 보다 작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정의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거 이제 목적과 관련되는 것이고, 자동성과 제어성, 요거는 기능 요소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자동성은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많은 경우에 가장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건이나 상황에 대응해서 시스템을 설정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어성은 정해진 형식이나 규정에서 이탈되는 현상을 사전에 알아내서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제어성이라는 건 시스템의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어성이 좋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를 의미합니다. 종합성입니다. 이거. 종합성 이것은 시스템 정의 관련해서는 집합체하고 해당됩니다. 종합성에서 모든 시스템은 종합 시스템의 부분 시스템으로 그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종합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장에서 시스템 구성 요소 이 부분을 참고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에는 세 가지로서 목적과 기능 요소와 집합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생산 시스템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투입물을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로서 학습 곡선에 관해서 다음 물음이 답하시오. 첫째, 학습 곡선 개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작업자의 학습률이 85%일 때 학습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지수인 학습 개수를 구하시오. 세 번째, 학습률이 85%인 작업자가 첫 번째 제품을 조립하는데 80분이 소요되었다. 이 작업자가 15번째 제품을 생산할 때 조립 시간 구하시오. 이는 생산계획편 5장에서의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 요소 중에서 공수계획과 여력관리 중에서 작업기간, 공수체감연상 및 공수계산 중에서 공수체감연상 및 누계공수의 해설을 참조합니다. 이러한 요 개념은 1.1의 2항 중에서 10항 중에서 다항 중에서 B 중에서 첫 번째인 공수체감 현상 개념 요 부분을 참고합니다. 두 번째, 공수체감 현상 또는 공수체감 곡선의 학습률입니다. 일정률로 공수가 체감되어 가는 비율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학습률을 공수체감률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E의 비성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B는 경사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E의 비성이 0.85다 이겁니다. E의 비성이 0.85이므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성용 로그를 취하면 B 로그 2가 되고 로그 0.85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B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B가 이게 마이너스 0.24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의 2항 중에서 예제 6의 공수체감 곡선에 의한 소요기간 산출이라는 이 예제를 보면 됩니다. y가 a, b의 x승에서 a, x의 b승에서 y가 a 초기 그겁니다. 이거 초기에는 80이라는데 누정수 x 15 B 마이너스 0.24 들어가서 구해집니다. 여기서 2의 B성은 0.85로부터 이제 B를 구하면 마이너스 0.24가 됨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구하면 41.78 분이 구해집니다. 그 5번 문제입니다. 7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A 제품의 공정별 작업시간이 아래 표가 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이 1부터 7까지 있고 작업시간이 제시되어 있고 작업자 수는 1명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라인 밸런싱 개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A 제품 생산 라인의 라인 능률, 즉 라인 밸런스 효율을 구하시오. 세 번째, A 제품 생산 라인의 라인 손실률, 불변경률을 구하시오. 생산계획편 9장에서의 공정분석에 있어서의 부대분석 중에서 에러공정 분석의 해설을 참고합니다. 1항은 사망 중에서 에러공정 분석 중에서 라인 밸런싱 제수법 이 부분을 참고합니다. 그 다음 2항은 라인 밸런싱 제수법 중에서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밸런싱 여기에 나오는 해설을 참고합니다. 라인 밸런스 효율 EB 밸런스 이피시언시 이걸 이제 E 첨자로 B 이렇게 씁니다. M 곱하기 T 맥시멈분의 시그마 TR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M은 사람 수입니다. 이거 작업자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 수 이거
이건 M1이고 M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더한 숫자가 M이 이제 들어가서 7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총 7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T 맥시멈 하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이거 72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그리고 시그마 TI는 이거 다 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0.7778이 되고 77.88%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M으로 해서 구해도 되고, 또 이게 공정수로 해가지고 N으로 해가지고 공정수로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작업자 수로 해가지고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작업자 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은 라인 밸런싱 제수법 중에서 도표에 의한 라인 밸런싱 방법 여기에 해당됩니다. P 언밸런스, 즉 라인 불균형률은 시그마 TI분의 N 곱하기 T 맥시멈 마이너스 시그마 TI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N은 공정수입니다.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간판에 관해서 다 물음이다 보시오. 첫째, 생산간판, 이수간판 개념 설명하시오. 두 번째, A 작업장에서 아래 보기와 같이 운영되고 있을 때 필요한 간판 수와 최대 재고 수준 구하시오. 보기로서 부품의 수요율이 분당 1호개다. 부품 상자의 표준 용량 35개다. 부품 상자에 부품을 재부 요청하는 순환시간 50분이다. 일때 이것은 생산계획편 13장에서 지트 간판 시스템 중에서 운영개념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1항에 대해서는 지트 간판 시스템으로서 여기서 생산간판과 이수간판 이걸 설명하라 했는데, 생산간판은 이걸 말하고 이수간판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운반 지시용 간판으로 이수간판이 있는데, 이수간판에는 외주간판과 운반간판이 있다 이겁니다. 외주간판은 외주품 인수용 간판이고, 운반간판은 공정간 인수용 간판이 된다 입니다. 그리고 제공간판, 이것은 생산 지시용 간판인데, 여기에는 생산간판과 신호간판이 있다 이겁니다. 생산간판은 흐름 생산용 간판이고, 신호간판은 로트 생산용 간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 TPS 측면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이런 상하관계, 이런 관계를 잘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 간판 안에 제공 간판과 신호 간판이 있다, 이렇게 돼. 일반적으로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요타에서만 쓰는 이런 특별한 이런 용어는 또 안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방법은 본문에서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간판 카드 수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과 그다음 예제 1, 2를 참고해서 구하면 되는데, 간판 카드 수 구하는 공식은 K 이꼴 C분의 D 괄호 W바 플러스 P바 한 값에다가 1 플러스 알파를 곱해서 구합니다. 요거는 용기 크기, 한 상자, 한 용기에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걸 임하고, 요거는 수요, 디맨드, 그 다음 요거는 웨이팅의 평균, 대기 평균, 처리, 프로세싱의 평균, 이 더한 거를 여기다 곱한다. 한 것에다가 또 1 플러스 알파를 또 곱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 식이 기본인데, 이제 자료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부품의 수요율이 이제 분당 1호개다. 그리고 부품 상자에 부품을 재부 요청하는 순환 시간이 50분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요걸 묶어서 봐야 됩니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분당 7개가, 그러니까
사이클당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로부터 분당 7개가 그 수요가 있다. 그다음 순환 시간이 50분이다 이겁니다. 이거 한 사이클 순환에 이것이 되므로 50분을 꼽아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계산되어야 됩니다. 여기다 1 플러스 정책 변수인데 이거 제시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외우면 됩니다. 이거 컨테이너 크게 이것은 표준 용량으로서 35개 들어가서 구하면 10카드가 나옵니다. 최대 재고는 K 곱하기 C로 구합니다. 간판카드 수에다가 컨테이너 크기 35 이걸 곱해가지고 350개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생산계획 2024년도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먼저 1번 문제로서 재고 관리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경제적 주문량 2억 규모형의 기본 과정 5가지 쓰시오.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경제적 주문량과 총비용, 즉 연간 주문비용과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의 합, 이걸 구하시오. 다음 계산 과정을 쓰시오. 연간 수요와 청결, 주문비용 시 1회당 500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H 100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고객 주문량 모형 Q 모형과 고정기간 모형 P 모형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때 보기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1에서 6항까지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 주문 시기, 그 Q 모형, P 모형, 주문량 Q 모형, P 모형, 이게 빈칸이고, 또 고객 재고 수준 검토에 있어서 Q 모형, P 모형 빈칸으로 되어 있고, 칸을 채우라, 선택해서 채우라 이겁니다. 보기는 이제 여기 있다 이겁니다. 이제 1항은 생산계획편 7장의 정량 발주 시스템 중에서 경제적 발주량 중에서 2호기 모형 6가지 과정, 이 부분이 교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항은 7장에서 정량 발주 시스템 중에서 2호Q 유도 부분, 그리고 예제 7, 2호Q와 경제적 발주 횟수 산출 사례를 참고합니다. 2호Q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루트 H분의 2yC를 이용하면 주어진 자료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이 식이 공식이 되는데, 구하면 자료 대비가 구하면 100개가 구해집니다. 토탈 코스는 이제 회당 500원, 이건 주문을 의미하고, 주문은 회당 500원인데 연간 10회다. 이게 주문비고, 이거는 재고 유지 관련해서 비용으로서 합하면 이제 이게 총 비용이 5,100원 단위, 5,100원 연, 퍼 연이 된다 이겁니다. 단 여기서 경제적 발주 횟수, 또 N은 그 Y를 Q로 나눠서 구합니다. 연간 수요량을 2호Q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거. 10회가 구해지기 때문에 이거 10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생산계획 7장에서 정량 발주 시스템 중에서 해설을 참조하는데, 이 정답을 제시하면 요 Q 모형 요것은 주문 시기가 재고 수준이 주문점에 도달할 때 주문하는 것이 되고, P 모형은 미리 정해진 주문 주기 말에 한다. 그 다음에 주문량은 Q 모형은 Q량만큼 주문하기 때문에 이거 일정하다, Q로 고정되어 있다 또는 일정하다. P 모형은 일정 주기마다 부정량을 주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한다, 부정이다. 그러니까 재고 수준은 Q 모형은 이거 계속 검토해야 된다. P 모형은 그 주문 주기 말에만 검토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설비보호전, 설비정화 효율에 관해서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첫째, 사후보호전, 예방보호전, 생산보호전, 계량보호전, 보호전 예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두 번째, 설비 고장률 곡선을 3단계로 구분하고, 그리고 단계별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대책 방안을 쓰시오.
X축 사용시간, Y축 고장률로 표시하시오. 세 번째,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시간가동률, 성능가동, 양품률, 설비정화율 계산하시오. P기업의 선반 작업 가동 상황을 살펴보니 일일 조업시간 480분 중에 계획휴지시간 40분, 설비 돌발 고장의 품종 교체에 따른 준비 조정으로 인한 정지시간이 55분 소요되었다. 이 선반 설비를 이용해서 조업 시간 중에 생산된 제품이 300개였고 그 중에서 9개는 부적합품인 거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이론 사이클 타임은 생산 제품 1개당 1분이다. 이는 생산 계획편 11장에서 설비 보존 의의 중에서 생산 보존 구성 부분과 보존 방식 종류 부분의 특징, 그 다음에 이걸 참고하면 되는데, 생산 보존은 프로덕티브 메인테넌스는 메인테넌스 프리벤션 보존 예방과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 예방 보존과 브레이크다운 메인테넌스인 사후 보존과 콜렉티브 메인테넌스인 개량 보존의 종합으로 되는 것이 생산 보존입니다. 이 항은 14장에서 생산계획 관련 기출예산 용어 1-41 욕조 곡선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거. 그 곡선이 욕조 곡선인데 욕조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욕조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생산계획편 11장 가공용 설비 설비정화 효율 이 부분을 참고합니다. 설비정화 효율은 시간가동, 성능가동, 양품률을 고부해서 구해집니다. 시간가동률은 부하시간분의 가동시간, 성능가동률은 가동시간분의 이론 사이클 타임 꼬박 생산량, 양품률은 생산량분의 양품량으로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또 부하시간은 조업시간에다가 계획휴지시간을 빼서 구합니다. 근데 원래 카렌더 시간은 조업시간과 같지 않는 겁니다. 카렌더 시간은 원래 달력시간입니다. 달력시간이고 거기서 계획휴지시간이 빠진 것이 조업시간인데 이 문제는 이 조업시간을 카렌더 시간 의미로 지금 제시된 겁니다. 이거 출제가 좀 부정확하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크레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상이 돼가지고 잘못된 걸로 판정되면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은 전부 다 해당 만점을 받습니다. 25점짜리면 25점 받습니다. 국민신문고다 행정소송에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크레임 거는 방법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기술사나 지도사 쪽에는 크레임 소송 거는 예는 크게 많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지도사는 시험 보는 사람이 워낙 5,000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거의 매년 일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2차 시험에 한 과목 2차 시험인데 문제 10개 정도 총 나오는데 큰 문제 작은 문제 합쳐서 10개 정도 나오는데 다 맞는 걸로 하면 25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락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치트 생산 시스템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치트 생산 시스템에 7대 낭비를 쓰시오. 그 다음에 치트 생산 시스템 구성 요소인 풀프루프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것은 13장에서 TPS 중에서 TPS 7대 낭비 부분을 참고하고 이거 생대, 운과 제동불 7개입니다. 이 항은 풀프루프 이 부분은 14장에서 생산계획 관련 기출예산 용어 1 중에서 용어 38에 실수방지 풀프루프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정량적 수요 예측 모형에 대해서 다음 물음이다 보시오. 시계율 수요 자료에서 나타나는 수요 변동 구성 요소 4가지만 쓰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과 3개월 가중 이동 평균법으로 4월의 수요량을 예측하시오. 다음 계산 과정을 쓰시오.
첫 번째 문제는 5장에서 수요예측 기법 중에서 시계열 분석 중에서 TC에서 이 네 가지입니다. 트렌드, 사이클링, 시저널, 일레귤러. 그 다음에 2항은 생산계획 5장에서 이동평균법 참조합니다. 이걸 알려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FT가 n분의 시그마 i 꼴부터 n까지 ATI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F4는 3분의 시그마 i 꼴부터 3까지 A 4-R 이렇게 n을 쌓았기 때문에 4-R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대입하면 이거 100으로 구해집니다. 가정이동평균법은 FT가 시그마 i 꼴부터 n까지 AT-I, WT-I 이것에 대해서 i를 대입한 것부터 n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1부터 3까지를 해가지고 단 여기서 이제 t는 이제 4를 이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구하면 이제 이 식이 되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대입하면 104가 구해집니다. 5번 문제입니다. 시설 및 설비 배치 관련해서 다음 물음이다 보시오. 첫째, 시설 및 설비 배치 기본 유형 중에서 제품별 배치 장점과 단점 3가지 설명하시오. 두 번째, A 공장 10개 공장에 각 공장당 1명의 작업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부품 조립 작업의 일일 실질 가동 시간은 450분이고 각 공장당 소요 시간은 아래 표가 같다. 셋째, 일일 생산량 개와 제품 한 개당 유효시간 초와 라인 밸런스 효율을 구하시오. 공정이 1부터 10까지 있고 소요시간 단위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항은 그 4장에 제품별 배치 분석과 설계 중에서 제품별 배치 분석 유형 이걸 참조합니다. 이 제품별 배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가 라인업 되는 이런 거를 제품별 배치라고 합니다. 이 장점은 전체 공정 관리가 쉽고 용이하게 관리 가능하다. 생산 저지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생산 공정 공간 활용도가 높고 소요 공간이 적게 든다. 단점은 설비 관리가 어렵고 복잡성이 있다. 또 하나의 공정에 문제 발생 시 전체 공정이 지연된다. 제품 사양이 변경될 경우에 공정에 세팅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문은 사장의 라인 밸런싱에 의한 작업 활동 중에서 예제 5 주기 시간, 이론적 작업장 수, 라인 밸런스 효율 계산 이 부분을 참고합니다. 1일 생산량은 주기 시간분의 1일 가동 시간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데 이거 구하면 360가 되고 제품 한 개당 유효 시간은 그 NC에다가 요게 N이 공정수고 요게 주기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TI를 수고합니다. 그 라인 밸런스 효율은 밸런싱 이피시언시는 N 곱하기 C분의 시그마 TI를 수고합니다. N은 공정수고 C는 주기 시간이고 시그마 TI는 각 공정 개별 공정의 시간 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생산성 향상에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 물음부터 보시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두 번째, 한국 기업은 2명의 작업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해서 160상자를 생산했다. 이 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구하시오. 풀이 과정을 쓰시오. 이런 1번은 생산계획편 3장에서 생산 시스템의 효과성 평가가 여기에 관계됩니다. 효과성과 효율성 비교입니다. 이거 ISO 9001에 나오는 겁니다. 효과성, ISO 9001은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또 ISO 9004는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효과성은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서 계획된 결과가 달성된 정도입니다. 즉 계획 대비 실적, 이걸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품질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90%였다. 이런 것이 되겠고, 효율성은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로서 입력 대비 출력입니다. 효율성이 예로서 인당 생산성이 10% 향상됐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헷갈리려면 효과는 기억이 있고 효율성은 이형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해서 기억이다.
효율성은 이형이기 때문에 인력 대비 출력이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효과성은 계획 대비 실적, 효율성은 인력 대비 출력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질문은 생산계획병 12장에서 생산성 분석 중에서 생산성 지표 종류 중에서 예제 1의 생산성 계산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이제 이 경우에는 그 2명이 8시간 작업했는데 그걸로부터 163점 나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인시당 열상자가 되겠습니다. 계산 기록은.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